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18년 이래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후보 면접이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 컷오프 명단 발표가 임박하자 후보들끼리 합종 연횡이 활발합니다. 전라남도 감사실이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8천억 원의 숨어있던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특별 할인율이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기존 7%에서 10%로 늘어납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난해보다 현금 지원과 돌봄 정책을 늘렸지만 이마저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심소연 씨. 출산의 기쁨도 잠시,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의 육아 비용 등을 생각하면 경제적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둘째이긴 한데 첫째 때 키우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그랬고 이제 신랑이 출근하다 보면 아무래도 혼자 육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부모들의 경제적 비용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가 현금성 지원과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육아 돌봄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 동결 시술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지원 등 의료비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현금성 지원을 가장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첫 아이 출산 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포함해 0세부터 7세까지 모두 2,9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산을 꺼려하는 두 가지 요소, 즉 경제적 부담, 출산 양육비나 의료비 등데요. 이걸 덜어주고. 하지만 그 전에 없던 돈 3천만 원 가량을 1인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수당에 총액 기준 500만 원 가량이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7년으로 나누면 한 해 평균 70만 원 가량 더 주는 셈인데 이는 다른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차별화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이상 또 다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랄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5% 정도 부족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는 5년 동안 출산과 보육 등에 8,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 해 평균 1,700억여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광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금껏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 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면서 현재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점심 무렵이면 비가 멎겠지만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일 오전 중에 또다시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빛은 흐리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 불리는 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후보 선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난립하는 후보들 가운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리는 컷오프가 시작되는데요. 컷오프 일정을 앞두고 민주당 군소 후보들의 합종 연횡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 불리는 민주당 광주 지역 총선 후보들로서는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금요일 광주와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를 상대로 면접을 치르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 참여 후보가 발표되면 언급되지 못하는 후보들은 컷오프 되는 것을 뜻하기에 예비 후보들의 마음이 바쁩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영배 의원의 도전장을 낸 광산구 의뢰, 김성진, 정재혁, 최치연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3명의 예비후보 중 본경선에 진출하는 1명을 지지해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누가 되더라도 결집시켜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북구갑의 현역인 조서부 의원의 대항마를 자처하는 문상필, 정준호 예비후보도 손을 잡았습니다. 단일화 실무팀까지 꾸린 양 진영은 역시 본경선에 진출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비후보들이 합종연행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막강한 현역에 맞서 1대1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치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의 민원들을 받아서 그런 것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마지막 바람이 후보 단일화로 가는 것이고 조건은 거죠. 광주 북구 갑과 광산구 을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주 금요일 후보 면접을 전후로 예비 후보들 간의 합종연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단일화 논의가 민주당 경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지 아니면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은 국내에서 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요. 특히 맛 좋은 배로 유명한 나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합니다. 지난해 냉해를 이겨낸 우수한 상품들이 전국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긴 레일을 따라 탐스러운 배들이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좋은 품질의 배를 골라내려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배를 돌려보며 꼼꼼하게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나쁜 거는 이런 거 흠있고 한 놈 나쁘고 좋은 거는 이런 것이 좋은 것이고. 선별된 배는 무게별로 나뉘고 또다시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 정성스럽게 포장됩니다. 설 대목을 맞아 작업량은 평소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수확한 배들인데 약 80%가 성인 주먹 2개를 합친 크기로 600g 이상인 대과에 속합니다. 지난해 배꽃이 필 무렵 냉해 피해를 입어 전국 생산량은 약 26% 줄었지만 과실은 더 크고 당도는 높아졌습니다. 배 수확 시기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출하되는 배들은 신고배로 아삭아삭한 맛과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배 가격은 올랐습니다. 귤이나 감보다 가격 증가율은 낮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3% 증가했습니다. 냉해를 이겨낸 귀한 과일이다 보니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시장에 나갑니다. 조금 흠집이 나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한 배는 이렇게 따로 분류되는데요. 맛은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인 알뜰배로 판매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가들이 땀 흘려 지은 지역 농산물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백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 전남 지부장은 어제 광주 MBC 라디오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해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한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이용빈, 강은미 국회의원, 지역 총선 예비 후보 등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가장 모욕적으로 진실을 묵살했다며 진짜 정치는 국민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나주시 이창동의 한 2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식당 지붕을 타고 올라가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실의 특정 감사 결과 숨어있던 자산이 확인됐는데요. 누락된 자산 금액이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골프장입니다. 필드 가운데 축구장 절반 크기인 10,000여 제곱미터 부지가 국공유지에 속해 있었지만 사용료를 내거나 매입하지 않고 5년 넘도록 무단 점유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9,500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리조트와 야구장 등의 부지는 165건 8만여 제곱미터, 또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지자체 소유의 땅들도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70만 개 가운데 이처럼 자산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11만여 개, 회계 결산에 누락된 자산만 8천억 원 수준인데 실거래를 감안하면 5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3배, 5배니까 약 평균 잡아서도 한 3조 원 정도의 자산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조금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또 무형문화재 전통주 제조 방법에 특허를 출원해놓고 등록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을 빼앗기는 등 특허청에 22개 시군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지식재산권 2,773건 가운데 36%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도 하고 또 그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또 우리 국내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공유재산은 모두 54조 원, 전라남도는 전담 조직 부재와 전문성 부족 등을 허술한 관리의 원인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고흥군이 한센인 병원이 있는 소록도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녹동항과 거금도를 잇는 관광의 거점으로 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 소록도 개방과 관리권 이관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 도영읍 군민토론회는 몇 년째 소록도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학병원급 분원이나 국가유공자 요양병원 같은 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부분 개방과 관리권 이관이 제한됐지만 병원은 추진 불가, 개방이나 이관은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도 소록도가 도영읍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소록도 개방에 대한 요구가 첫 번째였습니다. 이제는 고흥군민, 도양민, 고흥군민 나서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일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작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봐서 원생들은 찬성하는데 이 개방을 하라면 누가 반대는? 소록도 활용에 대한 건의도 잇따랐습니다. 마리엔드 마가렛 나눔 연수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영화관 건립과 전망대 일대를 마리엔드 마가렛 테마 공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구주님께 건의드립니다. 고흥군은 현재 소록도에 한센병 양성 환자는 거의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해 7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소록도 병원, 고흥군, 지역 주민 간의 상생 방안 마련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 소록도 방문 당시 대통령실도 소록도가 더 이상 환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며 정신적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소유권 이전 방안 그런 거를 열심히 소통을 협의하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와서 관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1916년 국립병원 설립 이후 사실상 고흥군과 격리됐던 소록도가 다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상생카드 특별 할인율이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기존 7%에서 10%로 늘어납니다. 1인당 체크 선불카드 통합 50만 원권을 45만 원에 충전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주 상생카드는 지난 5년 동안 4조 500억 원 규모가 발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면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미정 광주시 의원은 어제 자료를 내고 광주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으로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과 부산 다음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불투수면이 많으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거나 지하수 생성 등의 어려움이 생기는데 광주시의 관련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에서 3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하고 민주정권을 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을 예비후보는 스타트업 지원법 제정과 활력펀드 조성, 전용 주거단지 마련 등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종합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장애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향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장애 비장애 예술인 어울림 창작촌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의회가 여성 공무원 상습 추행 혐의를 받는 김태호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2주가 됐지만 이제서야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이번 사건을 알린 피해자는 늑장 대응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시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어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다음 달 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건이 알려진 때는 벌써 2주 전.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용기 내서 사건을 고발했지만 정작 진상조사나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공직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는 계속 이 성추행 피해자로서 계속 살아가는데 이 가해자 의원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아무런 그런 반성도 없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 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시의원들도 양산시 의회의 더딘 징계 절차를 질타했습니다. 늑장 대응이야말로 또 다른 2차 가해라는 겁니다. 치욕과 두려움을 온전히 혼자서 견뎌왔고 겨우 용기 내어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혹시 제 식구 값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김태우 의원을 제명하여 주십시오. 김태우 의원은 징계 절차가 결정된 이번 본회의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는 이르면 3월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올해로 31회째 열리는 태백산 눈축제가 개막 초기부터 흥행을 예고하며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눈꽃 열차 운행이 재개됐고 설산 캠핑과 스노우 산악 마라톤 대회까지 눈축제만의 특색 있는 행사가 마련돼 새로운 도약이 기대됩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산 열차의 종착역인 태백역에 특별 임시 열차가 들어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관광객 400여 명을 태우고 태백산 눈축제를 찾아온 눈꽃 관광열차입니다. 태백산 눈축제 기간에는 20여 편의 임시열차가 특별 편성돼 4~5천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눈꽃 열차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수원, 익산 등 전국 곳곳에서 출발합니다. 대도시를 거주하다 보니까 도시 내에서 보는 눈과 이런 자연에서 보는 눈은 질이 다릅니다.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지난 26일 개막한 태백산 눈축제에는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사흘 동안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축제장까지 연결된 보도와 도로에는 관광객의 행렬이 이어졌고 눈조각 전시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일주일 전 30cm가량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태백산에는 눈꽃 등반 대회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눈 덮인 매봉산 자작나무 숲에는 올해 처음 설산 캠핑 행사가 열렸습니다. 1인용 텐트와 식량 등을 배낭에 넣고 설산을 오르며 자연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백패킹은 태백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눈 속에서 사람들이 백패킹을 하고 1박을 보내면서 태백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태백산 눈축제는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축제 기간도 열흘로 늘어나면서 2번의 주말과 휴일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산을 달리는 산악 마라톤 스노우런 대회가 열려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눈 축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칠불산은 이중 온돌 구조로 지은 스님들의 수행처인 아자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000년 넘게 보존돼 온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한시적으로 일반인에게도 내부가 공개됩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년고찰 하동 칠불사 대웅전 왼쪽에 자리 잡은 아자방입니다. 이중 온돌 구조로 지은 스님들의 수행처입니다. 직사각형의 방바닥에서 45cm 높이의 좌선대 4개가 방 귀퉁이마다 솟아있는 모습 때문에 한자 버금 아자를 닮아 아자방으로 불립니다. 스님들이 면백 수행을 하다 뒤돌아 앉아 자연스럽게 방바닥으로 다리를 펼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옆에 있는 굴뚝을 입구자로 바라본다면은 그 벙어리 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 끊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보시면 아마 더 수행하는데 신비스러운 그런 방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 효공왕 때 구들도사로 불리던 담공선사가 처음 지었는데 1000년 넘게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불을 떼면 방바닥과 좌선대가 함께 따뜻해지고 한 달 넘게 온기가 보존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수행처와 온돌 문화가 결합한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최근 복원 사업을 끝내고 아자방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건축사 등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고 현존하는 사회 중에 실손이 높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아자방을 한시적으로 일반인에게도 공개합니다. 칠불사는 다음 달 7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아자방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아자방과 똑같은 모습의 체험관을 따로 지어 일반인들에게 체험 기회도 제공합니다. 서산대사와 초이선사 등 수많은 고성이 수행했던 아자방이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차별화된 수행처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점심 무렵이면 비가 그치겠지만 오후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일 오전 또다시 약한 빗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1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내 영상권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무려 6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날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